월급이 굉장히 밀렸어요. 자, 군인들도 월급을 받아야 자기 식구들한테 월급이래봤자 쌀이지만 쌀 받아가서 우리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월급도 밀리고 네, 그래서 겨우겨우 받은 월급에 장난질을 친 겁니다. 자, 바로 어떻게 장난을 쳤냐면 그 쌀에 모래, 겨 이런 걸 섞은 거죠. 네, 그래서 쌀 양을 줄인 거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폭발하는, 군인들이 폭동이 일어나죠. 그것이 이모군란이에요. 자, 이모는 1882년을 얘기하는 거고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리 났다 이거죠. 군인들이 난리 납니다. 자, 왜? 90군인에 대해서 차별을 하니까. 왜 차별하냐 이거죠. 90군인들을. 자, 그래서 정부가 이런 개화 정책 펴는 게 너무너무 이제 불만스러운 거죠. 90군인들이 이제 주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백성들도 별로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백성들 먹고 살기 힘든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먹고 살기 힘든데 엄청난 돈 들여가면서 뭐 개화한다고 하고 막 사절단 보내고 돈 들어가잖아요. 자, 그게 다 백성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별로 탐탁치 않은 거죠. 백성들도 불만이에요. 자, 그래서 밀린 급료를 이렇게 모래 섞인 쌀로 받으면서 군인들이 폭발했고요. 중전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궁궐로 난입합니다. 자, 그 당시에 중전은요 상궁복을 입고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상궁복 입고 궁 밖으로 피신했어요. 자, 그래서 이모년에 난리 났다. 자, 90군인들의 봉기. 근데 도시의 가난한 빈민들조차도 도와줍니다. 왜? 중전의 정책에 불만이 있어서. 자, 그래서 우리 그 군인들은요. 일단은 마음에 안 드는 거, 별기군 마음에 안 들잖아. 저 군대가 생겨가지고 별기군 교관, 또 일본 공사관 이런 데 습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정부의 고관들 이렇게 모래 섞인 쌀 준 그 고관 책임자 죽여버리고. 네, 그 다음에 뭐 일본인 별기군 교관 죽여버리고 일본 공사관 습격하고 자,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을 다시 모셔와요. 흥선대원군이 계셔야 합니다. 그죠? 그들은 흥선대원군이 좋겠죠? 자, 그렇게 흥선대원이 다시 잠깐 권력을 잡아요. 그때 이제 중전이, 자, 중전은 아까 누구를 좋아하냐면 청나라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청나라를 롤 모델로. 자, 청한테 SOS를 친 거죠. 청 도와줘. 자,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주죠. 네,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가요. 중국으로. 그래서 흥선대원을 납치해 가고 자, 그다음에 그 이모군란의 주동자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죠. 다 진압을 하고 자, 그러니까 다시 우리 중전 민씨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다시 궁에 돌아오게 돼요. 자, 그러니까 누구 덕분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나라 덕분에 자, 이모군란이 다 정리가 됐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청나라가 엄청나게 간섭을 하겠죠. 청나라 어깨에 힘 빡 들어갔겠죠. 그쵸? 네, 중전한테 와서 야, 누구 덕분에 네가 여기에 다시 앉았는데 이렇게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청이 이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청나라가 이 사건을 진압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의 뭐 군사고문, 외교고문, 뭐 고문은 조언자야. 말이 좋은 자지 간섭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다가 군대를 딱 박아 놓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와 있는 거 우리나라에. 자, 그 다음에 일본은요 아주 철저하게 약삭빨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자, 어쨌건 일본이 이 상황에서는 뭐 잘못한 건 없잖아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우리한테 자, 배상금을 내놔라. 우리 때문에 이 군인들 때문에 공사관 습격당하고 일본인들이 살해당하고 했으니 배상금을 내놔라. 그럼 뭐 약속해야죠. 뭐. 그래서 배상금을 내놓고 일본 애들이 야, 불안하다. 또 언제 이렇게 습격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 공사관을 지킬 군대를 두겠다. 허락해주죠. 자, 그럼 지금 어떤 꼴이 났냐면 우리나라에 중국 군대와 일본 군대가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참 황당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사건 이후로 바로 서울에 청나라 군대, 일본의 군대가 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일본한테 이제 사과 방문을 합니다. 일본의 사과 방문을 가는 사람이 이제 박용효인데요. 자, 박용효가 일본의 사과 방문을 할 때 처음으로 자, 우리나라의 국기 태극기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돼요.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가 처음으로 사용된 게 바로 이모군란 이후에 사과 방문 때였다는 거 공식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모군란 끝난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납치가 되어 있죠. 아직 중국에 가 있어요. 자, 그러고 우리 중전이 이렇게 청나라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계합파 중에서도 중전은 천천히 청을 모델로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빨리 바뀌어야 된다. 급하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급진계합파는 또 불만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개혁을 더디게 하는 거야? 빨리빨리 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청나라한테 의존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차라리 일본을 롤 모델로 하지. 바로 급진개화파들이 또다시 바로 정변을 일으킵니다. 정변은 쿠데타예요. 그래서 갑신정변, 갑신년 또 역시 갑신년은 1880년 갑신년에 정변이 일어나는데 자 바로 우리의 젊은이들 김옥균, 서광범, 곽영용, 홍영식 자 이런 우리 젊은 사람들 급진개화파야 빨리빨리 바꾸자 자 이런 깨인 사람들 젊은이들이 양반의 자제들입니다 대부분 자 그런데 중전에 이렇게 더딘개와 그리고 청나라한테 의존하고 자꾸 청나라한테 그리고 우리가 갖다 바치는 것도 많고 흥선대원군 납치돼 있고 자 그게 불만인 거죠 그래서 청나라한테 사대하지 말고 우리가 일본처럼 확 개혁을 하자. 자, 그렇게 해서 근대 국가, 우리 빨리 조선이 근대적인 국가를 만들어 보자. 자,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자, 일본의 개혁이 바로 메이지 유신인데 그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우리도 확 바꿔보자. 자, 기회를 노렸습니다. 기회를 노렸는데 마침 그 당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우체국이 생겨요. 자, 우체국, 우정총국이라고 해요. 우체국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우체국이 생기니까, 자, 축하 파티가 열리겠죠. 테이프 커팅식도 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때 뭐 모든 나라의 중요한 사람, 높으신 분들은 다 그 축하 파티장에 모여 있고,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자, 거기를 습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습격합니다. 네, 그래서 마침 이 우정총국을 관리하는 제일 높은 사람이 홍영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이걸 관리하는. 자,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정변을 일으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모든 이제 정치를 주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3일 만에 끝나요. 이 쿠데타는 3일 만에. 그래서 3일만 이들이 권력을 잡았다 해서 3일 천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3일밖에 못했냐면, 자,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할 때, 정변을 일으킬 때, 자, 일본이 도와주기로 약속을 해 있어요. 자, 일본이랑 친한 애들이니까 일본이 뒤에서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자, 계획대로, 약속대로 안 도와줍니다. 이만큼 도와주기로 했다면 이만큼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만. 자,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손잡고 막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좋아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싫죠. 그렇죠? 그래서 청나라가 다시 자, 이걸 진압해버린 거예요. 청나라 진압으로 결국 또, 자, 아까 이모군란도 청이 진압했는데 갑신정변도 청이 진압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청군의 개입, 그리고 외세 의존, 일본한테 의존해서 했는데 결국 금방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안타까운 건 우리 민중들의 지지가 없었어요. 우리 백성들의 지지를 더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백성들은, 민중들은 아래 세력이라고 많이 하고, 우리가 그래도 좀 정부 사람들은 왜 윗세력이라고 한다면, 자, 이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그래도 이제 양반 자제들이 주도가 돼서 한 개혁이니까, 민중의 지지가 좀 없는 아쉬움이 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다. 자,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양반의 자식들이에요. 있는 집 자식들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평등하지요. 네, 정말 흙수저가 평등하자 이해가 되죠. 그쵸? 왜냐면 너무 힘든 애들이니까 평등하자 이해가 되는데 금수저 애들이 평등하자. 이건 대단히 깨인 애들이죠. 그쵸? 자, 그래서 평등하자. 청한테 사대하는 거 없애자. 자, 이런 이제 많은 개혁. 그리고 우리나라를 입헌군주제로 만들재요. 자, 입헌군주제. 자, 우리나라는요, 지금 왕이 다스리죠. 그렇죠? 왕의 국가입니다. 자, 입헌군주제는 왕을 없애자는 건 아닌데, 왕도 허수아비 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죠. 그리고 일본도 지금 아직도 왕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과 영국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아니,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왕과 왕비가 있어도 허수아비거든요. 그들이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은 국민들한테 맡기는데 그러니까 무늬만 왕인 거죠. 왕도 왕비도 법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법을 만들고 법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입헌군주제로 바꾸자. 이거 대단한 획기적인 왕 입장에서 고종 입장에서 좋겠어요? 당연히 싫죠. 아니 나를 허수아비로 만들겠다고 괘씸한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추구한 그러니까 얘네들의 개혁이 대단한 내용이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청나라 때문에 진압이 되고 고종은 너무 괘씸해서 끝까지 김옥균을
자객을 보냈죠. 자, 그래서 처음에 김옥균이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중국 청나라까지 도망을 갔는데 결국엔 자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 김옥균의 목을 고종한테 갖고 오죠. 결국엔 고종이 너무 괘씸히 해가지고, 그래서 김옥균 목은 광장에 걸립니다. 니네 이렇게 정변 이렇게 이 꼴 난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 잘린 목이 광장에 걸리는, 네, 그런 이제 비운을 맞이하게 되는 김옥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갑신정변 이후로 또다시 일본하고 조약을 맺어. 자, 일본 아까 조금 우리 도와줬다 그랬죠. 자, 그것 때문에 도와줬다가 피해봤다고 배상금 내놓으래요. 또 내놓습니다. 네, 또 내놓아요. 일본한테 배상금 또 주고. 그 다음에 청나라하고 일본 두 나라 사이에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체결돼요. 앞으로 조선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군대를 같이 보내고 나갈 땐 또 같이 나가자. 뭐 두 나라는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게 텐진 조약, 청나라, 일본 사이에. 그래서 청나라는 우리나라한테 간섭이 더 심해지죠. 왜요? 이모군란도 해결해줘, 갑신정변도 해결해줘. 그러니까 완전히 기고만장하죠. 청나라는 우리나라 이래라 저래라 지금 어마어마하게 간섭이 심한 상황이라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청나라보다 일본은 우리 간섭을 못해요. 일본은 지금 깨갱하고 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에선 더 발언권이 세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럼 가만히 있을 일본이 아니죠? 뒤에서 야금야금 우리 경제를 좀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 쌀이나 이런 걸 굉장히 일본으로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청나라 정치적으로 목소리가 세니까 일본은 경제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보시면 자, 진단을 좀 해볼게요. 갑신정변 이후에 지금 누가 목소리가 제일 세요? 청나라. 청나라가 목소리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왕과 왕비도요. 아, 이건 아닌데 청나라가 목소리가 너무 센데 뭔가 청을 좀 견제를 하긴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이랑 좀 친해져 볼까 생각을 했어요. 미국이랑 친해서 좀 청을 좀 견제할까? 근데 미국이 별로 반응이 냉담해요. 쌩해요. 네, 그러면 미국이 아닌가? 자, 그럼 러시아하고 한번 친해져 볼까? 하고 러시아하고 친해집니다. 자, 러시아도요, 나쁠 게 없거든요. 러시아는 꿈이 있어요. 러시아는 시베리아, 너무 추운 동네예요. 그래서 따뜻한 지역을 차지하는 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조선이랑 친해지면 이렇게 점점점 내려올 수 있는 발판이 되니까, 자, 러시아의 꿈, 남하 정책. 자,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하고 친해지고 또 러시아도 우리랑 친해져서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조약도 맺고, 그 다음에 그 베베르 공사라는 이제 러시아 사람이랑 뭐 중전인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친하게 지냅니다. 청을 견제하려고. 그때 영국은 자, 우리나라 섬 중에 거문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자, 이 남쪽에 이 거문도를 점령해요. 영국이 또 갑자기 뜬금없이 영국이 등장해서 거문도. 왜냐하면 영국이랑 러시아는 그 당시에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자, 그러니까 러시아가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배 아픈 영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 거문도를 딱 점령하는 그 목적은 야, 러시아 너 계속 내려와봐. 우리 올라가는 수가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영국이 우리나라 거문도에 와서 거문도를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주 개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를 놓고 뭐 청도 눈독 들여 러시아, 뭐 미국, 영국, 그다음에 일본은 야금야금 우리나라 경제를 좀 먹고 있어. 자, 완전히 우리나라를 놓고 이 난리가 날려. 한반도를 둘러싸서 국제적 위기가 구조됐다. 자, 그래서 이런 주장이 나와요. 자, 한반도를 그냥 중립국가로 만드는 게 어떨까? 이도저도 누구 편도 아닌 그냥 중립국 이렇게 만들어보자. 한반도 중립화론. 자, 근데 그런 이제 그렇게 만들어보자는 주장만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적은 없고요. 그래서 독일의 부들러라는 그 영사와 그 다음에 이제 육일준, 우리나라 육일준이라는 사람 이런 주장까지 해봅니다. 진짜 되진 않았지만 하도 우리나라 노리는 애들이 많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 경제를 좀 먹는다고 했죠. 그 당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굉장히 많이 가져갑니다. 자, 물론 돈 내고 사가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가져갈 수는 없고 돈 내고 사가지만 근데 왜 우리가 사가는 게 왜 문제냐?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자, 우리가 먹을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한데 막 너무 가져가니까 우리는 막 쌀이 부족한 거죠. 우리는 쌀이 부족해서 오히려 쌀값이 비싸지고 먹을 거 없고 열심히 농사 우리가 지었는데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자, 우리가 쌀 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그 명령, 그걸 방공령이라고, 곡식 유출을 금지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몇 지역에서 특히 함경도, 황해도 이런 지역에서 방공령을 선포합니다. 우리 지역은 더 이상 일본한테 수출 안 하겠어. 자, 그랬더니 일본은 또 이거를 빌미로 해서 또 배상금을 받아가.
왜냐하면 옛날에 일본과 맺은 조약 내용 중에 방공령을 선포할 거면 한 달 전에 선포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조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서 방공령을 갑자기 선포를 해서 일본이 또 피해를 봤다는 거, 또 배상금을 가져가. 그러니까 이래저래 일본은 계속 우리한테 배상금을 뜯어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너무 싫은 거죠. 자, 우리 백성들은 일본 때문에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생각해서 일본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자, 지금 방공령 사건까지 그래서 일본 애들이 쌀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방공령을 선포했는데 오히려 또 배상금까지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우리 한반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아무튼 우리나라에 엄청 찝적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1894년입니다. 1894년, 아까 갑신정변부터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 1894년에 드디어 우리 농민들이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나. 그것이 동학 농민 운동이야. 자, 농민들이 드디어 폭발하는데, 자,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배웠죠. 세도 정치기에 우리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한 동학이에요. 동학. 동학의 사상은 인내천, 사람은 곧 하늘, 모든 사람을 우러러서 존중하자. 인간 존중 사상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요거 보세요. 1860년에 이제 최재우가 이 동학을 창시했는데, 최재우는 처형당했어요. 이상한 사이비 교주다 이렇게 해서 처형당한 거예요. 왜 백성들을 현혹시키느냐 이러면서 처형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대 교주가 이제 최시영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동학은 더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동학 신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제 동학 신자입니다. 내가 동학을 열심히 믿어요. 그러면 최재우를 굉장히 존경하겠죠? 최재우가 이 종교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최재우가 사이비 교주로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교주께서 이렇게 안타깝게 죽었다니 너무 이건 억울해. 우리 교주는 죽었지만 명예는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신도들이요, 이제 우리 최재우의 억울한 어떻게 보면 누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억울하게 죽었다. 명예만큼은 회복시켜 달라라는 운동을 벌입니다. 그것이 교조 신원 운동이에요. 자, 우리 교조 최재우의 명예를 다시 회복해 달라. 교조 신원 운동. 그러면서 이제 그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이렇게 모여요. 모여서 운동을 벌입니다. 우리 교조의 억울한 그 신원을 다시 회복해 달라. 뭐 이렇게. 자, 근데 저도 이제 교회를 다녀봤지만 교회 어릴 때 교회 가면요. 자, 교회 간다고 막 1시간 내내 기도만 해요? 아니거든요. 친구들이랑 수다도 야, 어제 그 드라마 되게 재밌었지? 막 그런 수다도 떨고 저기 쟤 잘생기고 왔지 않아? 막 이러면서 여자들끼리 그런 수다 떨고 그러잖아요. 뭐 교회 가서 뭐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하나님 얘기만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 우리 농민들이요. 모였습니다. 교조를 위해서 동학 때문에 모였지만 모여가지고 요즘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아이고 일본 놈들 때문에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겠죠. 자, 그러다가 이 농민들이 뭉치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자, 그래서 드디어 동학 농민 운동이 딱 시작이 되는 계기가 전라도 고부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자, 전라도 고부에 군수가 있습니다. 조병갑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조병갑 나쁜 놈이에요. 네, 그래서 자, 우리 조병갑이 엄청난 횡포를 부립니다. 백성들한테 엄청 세금 떼어가고 심지어 우물 하나 만들어 놓고 우물 사용료까지 받아내고 말도 안 되게. 네, 그러면서 엄청난 횡포를 부려.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고부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고부 지역에서 이 군수 때문에 일어난 거야. 자, 그게 바로 고부 농민 봉기입니다. 고부에서 농민들이 드디어 못 살겠다 이거죠. 못 참겠다. 자, 그래서 이 농민들을 이끈 사람이 전봉준 이 사람이고요. 자, 별명은 녹두장군. 녹두라는 곡식 아세요? 이렇게 굉장히 조그매요. 그 조그만데 되게 단단합니다. 근데 왜 전봉준이 녹두장군이냐면 키가 155인가? 네, 그래. 저보다도 작네요. 그죠? 네, 그래서 남자 키 치고는 좀 작은 편이죠. 그렇지만 작지만 단단, 매우 뭐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 별명이 녹두장군 전봉준이고요. 자, 이 전봉준이 나서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네, 관할을 습격합니다. 네, 관할을 습격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고부 농민 봉기를 벌렸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 전라도면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전라도 이렇게 아랫지방이니까요. 자, 이제 관리를 보냅니다. 도대체 고부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좀 알아와. 그래서 조사해봐. 그래서 이제 관리가 파견됐어요.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이 옵니다. 자, 근데 이 이용태가 문제예요. 자, 이 사람이 그래 조병갑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조병갑만 처벌하면 될 것을 조병갑도 조병갑이지만 근데 이 농민들까지 이렇게 고부 지방에서 이렇게 사회를 혼란시켰다. 농민들까지 처벌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농민들을 제대로 열받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고부 지방의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된 게, 자, 이 주변 농민들까지 다 열받은 거죠. 역시 이렇게 관리 놈들은 문제가 있어. 양반 것들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국적인 운동이 돼버린 거야. 작은 고부지방의 사건이, 해프닝이 이제는 거국적인. 그래서 1차 봉기. 제대로 농민들이 뭉쳐서 한 번 터집니다. 2번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1차 봉기. 그래서 이 농민들이요, 우리 역시 봉건, 단봉건을 외치면서 이런 탐관오리를 쓸어버리겠다. 이런 걸 외치면서 농민들이요.